자, 지난번에 공부한 게 여러 가지 미분법들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접선 문제까지가 이제 과제였던 것 같은데, 할 게 조금 많았죠? 그러면 거기 공부한 것 중에서 조금 잘 안 풀린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그걸 먼저 조금 정리하고 오늘 미분 활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과제한 것 중에 잘 모르겠다는 번호를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같이 해볼게요. 많지는 않겠지만 703번 703번 한 개야? 631 2 632 633번 응? 633번도 주는 거 없었고? 오호 616 반했어? 띄엄띄엄 풀어줘. 왜? 급했어? 수영 저희 어디부터 했죠? 니네 과제가 음함수 매개변수 미분부터였지? 네, 매개변수 미분부터 다음 단어 12번. 그 다음에 접선 문제까지 이렇게 해봤죠. 수영님 이걸로 끝인가요? 692 후딱후딱 얘기해. 기다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꼭 풀고 채점을 해놓고 표시를 이렇게 별표 같은 거 해놔야 찾기가 쉬우니까. 자, 그럼 703번부터 해볼까요? 자, 703번 매개변수 t로 나타냈는데 x가 코사인 세제곱 t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y가 사인 세제곱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어떤 점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축 y축에 잘려지는 부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이 x 또 y 이 둘 다 매개변수로 돼 있으니까 뭐 점은 그냥 임의의 점은 이걸로 쓰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기울기의 문제니까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기울기는 dy dx를 찾는 건데 매개변수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dx dt와 dy dt를 활용해서 쓰자. 그럼 dx dt는 요게 세제곱을 처음에 이렇게 놓고 보면 헷갈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3이 앞으로 나가고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아직 미분이 덜 됐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t까지 이제 요렇게 된 게 dx dt.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세제곱이나 거듭제곱이 헷갈리는 사람은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덩어리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dy dt는 3 사인 제곱 t에다가 사인 t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dy dx는 요거 분의 요거 쓴 거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t 사인 t 분의 3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코사인 t. 이제 숫자는 지워지고 사인도 하나는 지워지고 코사인도 하나는 지워지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사인 t 이런 걸로 탄젠트 t라고 나도 괜찮겠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놔두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죠? 접선을. 그럼 접선을 그리니까 점이 필요한데 점은
그냥 여기 뭐 t 값이 얼마이면 되니까 뭐 코사인 세제곱 알파의 y 좌표가 사인 세제곱 알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는 여기다 알파 붙인 것만큼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이걸 이제 접선을 쓰세요. 접선 쓰는 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플러스로 되고 코사인 하나는 지워지니까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세제곱 알파. 여기도 조금 보자면 이제 y절편이지만 사인 알파 하나를 묶으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되니까 1 돼버리니까 이놈 자체가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직선인데 어쨌든 이게 그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다라는 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절편 구하기 문제인 거죠. 자, y절편은 그냥 사인 알파로 나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어.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넘겨서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x x절편이니까 y 대신 0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항시켜서 쓰고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사인 알파끼리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 코사인 알파 곱하니까 x는 코사인 알파 x는 여기 코사인 알파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라는 게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접선 구하고 뭐 할 때의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렇습니다. 자, 632번 문제를 풀게. 자, 632번. 지금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2루트 2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0,1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A예요. 자, 그리고 나서 원위의 점 x, y에 대하여 AP가 1과 만나는 중 P점은 그냥 임의의 점인가 보네. x, y니까. 근데 거기 그림대로 그리면 P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제 P가 되고요. 그때 AP랑 쭉 연결했을 때 다시 P점 아닌 원과 만나는 점에 P점 아닌 거가 Q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Q라고 쓰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된 걸로 이렇게까지 써놨어. 그리고 나서 알고 싶은 게 PQ의 길이를 L 세타라고 하고, PQ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럴 때 요거 식을 구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4분의 8이 대입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보자. PQ 길이를 구해야 되지. PQ 길이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PQ 길이를 이 이제 노란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내가 주어진 건 여기 y절편하고 세타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를 구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예를 들면 원이 있는데 이렇게 현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중심이면 중심에다가 현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그러면 결국은 여기하고 요거 길이가 나오면 요 길이가 생기니까 그 2배 해가지고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원방 할 때 해봤잖아. 그래서 한번 그거를, 자, 그러면 요 직선식을 써야 이제 그
점과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려면 직선식이 나와야죠. 자,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실인 거지. 첫 번째는 점과 기울기인데 점은 얼마 지나가고 0,1.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죠. 그렇죠? 그럼 요거 가지고 직선식을 써보게 되면 요거 직선식을 쓰게 되면 y는 기울기 x x좌표 플러스 y좌표에서 요렇게 이제 해서 탄젠트 세타의 x 빼기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직선을 고쳐놓고 그리고 나서 원점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버리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해서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분의 0 대입하면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건 익숙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뭐랑 똑같아? 시컨트 제곱과 같죠. 요게 시컨트 제곱이라고. 그럼 루트 씌웠으니까 시컨트 세타분의 1이고 시컨트 세타분의 1은 뭐랑 똑같고? 코사인 세타와 똑같고. 그렇다면 여기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코사인 세타만큼이 된다.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h라고 두고요. 여기 OH 길이의 2배를 쓰면 되니까 요 길이가 이제 반지름 길이로 표시가 될 거야. 그게 2루트 2. 자, 그럼 이제 QH 길이 구해서 2배 쓰는 걸로 하자. 그럼 QH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그러니까 8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시가 따라서 PQ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2배지 2배 2 루트 8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L 세타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미분만 하면 되니까 그럼 미분한 게 얼마가 되죠? 요거 2분의 1은 있고 루트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루트 fx 분의 요거 미분 f 프라임 x 그럼 8은 미분에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2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세타 여기까지 써지지. 그래서 이 하나는 이제 지워졌다고 치면 즉 2 루트 8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까지가 이제 L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4분의 파이 집어넣고 쓰라네. 그러면 L 프라임의 4분의 파이 이 값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8 빼기 2분의 1 2분의 15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면 계산하면 2루트 15에다 2루트 15에 2니까 4루트 15 분의 루트 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30분의 2 잊어지고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야? 어? 30이 아니라 루트 15에 15. 잠깐만. 2가 뭐 잘못됐니? 저 2도 어? 12 뭐 잘못 나왔나? 저 2분의 루트 15가 어디 여기 잠깐만
미분이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아 여기 2분의 1이 아니고 2가 여기 위에 붙어 있네. 그죠? 2가 여기 붙어 있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아 쏘리요. 여기 2지 2분의 1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밑에가 루트 2분의 15 루트 2분의 15 하고 여기가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루트 15분의 루트 2네. 그럼 루트 15를 곱해주면 15분의 루트 15 곱하면 루트 30 요만큼이 계산이 돼야 돼요. 15분의 루트 30 맞지? 자 이것도 사실은 질문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 질문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한 사람 생각해봐. 혹시 탄젠트 세타라는 걸 기울기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여기 현의 길이 구할 때 아까처럼 중심부터 뭐 현까지 거리, 수직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사실을 잠깐 놓쳤든지 체크. 633번 가죠. 자, 633번은 fx가 ln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아유 미분 엄청 해야 되네. 미분하고 두 번 이계도 함수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럼 구해봅시다. f 프라임부터 구하자. 혹시 질문한 사람이 633번 누구? 그럼 미분 해봐. 네,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자, 요걸 그럼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를 x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여기 똑같은 게 있네. 지워지네요. 그러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까지. 요게 이제 f 프라임. 요걸 잘못 구한 거 아니야 혹시? 네, 그거죠. 그러면 뭐 이 뒤로는 내가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쓰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모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요거 곱한 게 2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또 2x 이렇게 돼서 2는 지워지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 루트 x 제곱 플러스 1하고 x 제곱 플러스 1하고 뭐 2분의 3제곱 써도 돼요. 분의 x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이계도 함수. 자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고 정리해서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입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야. 미분이 됐다면. 다음 616번. 자, 616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ln 100분의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2x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이제 2의 100x 제곱까지 2의 100x 제곱까지 요게 값이 이제 a가 찾아봐라. 그러면 이게 100개니까 우리가 알기로의 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세모분의 2의 세모제곱 빼기 이런 꼴이었지? 네. 그러면 요게 필요한 거잖아 요게. 그게 있어야 극한값이 있지.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이렇게 써버릴까요? x가 0으로 갈 때 ln 이렇게 쓰고 여기를 100분의 밑에 아, 잠깐만. 있어요. x분의 이렇게 쓴 거지. 그럼 x분의 요거를 조금 x분의를 미리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ln 2의 x제곱부터 2의 100x 제곱까지 쓰고 빼기 ln 100 이렇게 써요. 잠깐만 이렇게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은가? 아 잠깐 이게 잘못됐어. 저 예쁜에 2번 머시기에다가 분자 쪽에 1을 더 100을 더 100을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쪼개지게 되면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놓고 2의 x제곱 빼기 1 더하기 2의 2x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100x 빼기 1 한 다음에 여기 100개가 빼진 거니까 더하기 100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게 이 꼴이 되려면 x분의 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네. 잠깐만. 여기에 x분의 1제곱씩 x분의 1제곱씩 쪼갰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치환을 하는 게 좋은가? 뭔가 L 앞에 있는 X분의 1을 저 진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쓴다 하면 지금 이게 올라오면 얘가 x분의 1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아 분배 이 모습이 왜 안 보이지?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로 바꿔서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얘는 그거 실제로 계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요 100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일 텐데 용 따로따로 쓰게 되면 이게 따로따로 쓰게 되면 x분의를 집어넣고 쓰는 방법이 있나? 이게 지금 차례대로 1, 2, 3, 4, 5, 6, 7, 8에서 100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 결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쪼개서 쓰면 거듭제곱으로 올려서 쓰고 쪼개 쓰게 되면 백의 x분의 1 빼기 1 통째로 못 쓰나?
x 분해가 딱 들어가면 뭐 형태상 문제가 없는데 로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얘를 빼기로 쓰게 되면 100분의 뒤에 나온 다음에 미분해 볼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미분계수 형태로 써버리고 바로 찾을 수가 있지. 여기가 x분의 1제곱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게 맞는 거야. x분의 ln 100분의 2의 x제곱 빼기 1 2의 2x 빼기 1 2의 100x 빼기 1에 더하기 100 이런 구조죠. 그러면 x분의 로그 2의 x 빼기 1하고 2의 x 2x 빼기 1하고 해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2의 100x 빼기 1까지 쓰고 요거 100분의 요거 빼기 플러스 플러스 100 빼기 이것도 안 좋은데 ln 100을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 쪽에서 계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x분의 1을 어떻게 쓰는 게 좋죠? x분의 1을 너무 당연한 문제고 왜 암산해도 원래 되는 문제 아니야? 근데 형태가 왜 잘 안 보이지? 100분의 100분의 ln이니까 x분의 1제곱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1 플러스 이거 치환해서 쓰나 그러면? 해놓고 얘를 쪼개 쓰고 치환하면 2의 x제곱 빼기 해서 그럼 다 각각 치환해야 되는데 100x 여기까지 하고 더하기 100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게 ln x분의 1이 어떻게 들어가요? 맞아? 왜 너무 당연한 형태가 안 맞지? 616번이요? 그냥 쪼개면 되는 문제 아닌가? 왜 안 되지? 616번 이걸 쪼개서 쓰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수 2에서 했던 걸 이용하면 되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얘가 x분의 1에다가 일단 로그니까 로그 2의 x 2의 2x 해서 2의 100x에 빼기 ln 100 여기까지 맞죠? 네. 그리고 요 x분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한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투에서 0분의 0꼴 극한값을 구할 때 차수가 원래 0분의 0꼴이면 그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제하고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차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높거나 아니면 미지의 차수 n 제곱 같은 미지 차수가 들어있을 때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치환하죠. 상수항 제외한 부분을 fx라고 치환해서 푼다. 요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x 대신 0 들어가면 0분의 이게 0이 들어가면 100분의 100이니까 ln 100분의 100 1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분의 0꼴 맞는데 차수가 너무 높아서 네. 처리하기 힘드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ln 이만큼을 fx라고 치환을 하세요. 이게 상수항이니까. 그러니까 2x, 2의 2x 이렇게 치환해주면 x가 0을 할 때 x-0분의 이런 꼴이야 일종의. 그러면 요게 fx가 되고 여기가 그럼 f0 값이 돼야 될 테니까 f0의 값을 봤더니 여기가 100이 돼서 ln 1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그걸 치환하고 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요만큼이 ln 이만큼이 fx가 되고 요놈이 f0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뭐가 되고 f' 제로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얘를 미분해서 써라 이 얘기죠. f 프라임 x가 ln 미분하면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 그럼 얘는 그대로. 얘는 미분 그대로 하고 2가 앞으로 나가니까 2의 2x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00이 앞에 개수가 생기니까 100의 2의 100x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따라서 f 프라임 제로의 값은 0 다 집어넣으면 이제 100 이렇게 돼 있고 100 여기는 0 집어넣으면 1 여긴 0 집어넣었을 때가 2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이죠. 이만큼 요게 바로 극한값이고 거기에다 얼마를 곱하래 이제 100을 없애주려고 이 100을 곱하니까 요거만 1부터 100까지 더한 것만 쓰면 되죠. 그러면 자연수합이니까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차수가 너무 높은 0분의 0꼴인데 생각을 빼기 1과 더하기 1로 쪼개서 맞추려고 했더니 그 변형식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로 (692번) 이건 접선 문제 중에서 밖에 있는 점 k, 0에서 요 함수에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바깥에서 긋는 접선이니까 접점을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접점을 x좌표 t라고 하면 y좌표가 t의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게 되면 2의 x제곱 더하기 x의 2의 x제곱이 되니까 x 더하기 1에 2의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프라임.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t 더하기 1에 2의 t제곱. 이만큼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 자, 그렇게 되면 대입해서 y는 t 더하기 1에 2의 t제곱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t 더하기 1 2의 t제곱에 x 여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2의 t제곱 더하기 t 2의 t제곱. 그러면 t 더하기 1에 2의 t제곱 x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가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t제곱에 2의 t제곱 이만큼만 남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접선의 식이 완성이 됐고, 그럼 밖에서 그은 점 요거를 대입하게 되는 거지. 이걸 대입하게 되면 y좌표가 0 이렇게 되고 x좌표가 k가 되니까 t 더하기 1에 2의 t제곱에 k 빼기 t제곱에 2의 t제곱. 그럼 얘가 결국은 2의 t제곱은 공통으로 묶이니까요. k에 t 더하기 1 빼기 t제곱 이만큼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2의 t제곱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이제 이놈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t제곱부터 쓸게.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kt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죠.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그 접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두 개. 그 t 값이 두 개. 그러면서 t 값이 서로 다른 두 개. 판별식이 양수. 그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k의 범위는 양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될 수 없는 것. 양수 2, 3은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1, 2번도 되고 3번 하나만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이게 t값이 두 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한 채로 끝까지 가보면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죠. 자, 요 정도 문제면 돼요. 더 질문이 따로 없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유형 9번까지 푼 건가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활용 문제점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쩌쩌르 저쩌고 저쩌리. 그럼 수투를 잘 기억해봐. 그러니까 어제죠. 미분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이 됐던 게 뭐야? 극대극소까지가 정리가 되면, 즉 그래프를 그릴 능력이 되면 활용 문제는 수투와 동일한 개념.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림을 이제 금방 그려낼 수 있듯이 이제 주어지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눈에 들어오도록 연습을 해야 돼서 사실 그 미분 활용 문제의 핵심은 그래프 모양인 거예요. 그게 일단 알려지면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수투 따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보조 프린트와 모눈 종이까지 준비를 해서 열심히 그려보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가 기본 그래프 몇 개는 그려줄 거고 한번 요 그림도 그려봐. 대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사항이 수투랑 좀 차원이 달라. 수투는 증가감소 이용해서 극대극소만 찾으면 그래프 개형을 알고 그렸지 이제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극대극소 이런 자리 말고도 다른 정보들을 많이 읽어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제대로 그리면 하나 그리는데 10분씩 걸려요. 그래프 하나 그려내는데
왜냐하면 찾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는 연습을 하고 몇 개는 한번 시켜볼 거야. 일단 그 전에 그러면 기본 개념이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 얘기는 내가 별도로 하는 거를 조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위주로 풀게요. 개념 자체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형 10번부터 유형 11, 12 여기까지가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F'이 양이냐 음이냐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얘기. 내용은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극대극소 내용이 이어지는데 함수 종류가 여러 개니까 유형 13번에서는 유리함수꼴의 최대최소를 구해볼 거고 유형 14에서는 무리함수꼴 해볼 거고 유형 15에서는 지수함수꼴 해볼 거고 유형 16에서는 로그함수 해볼 거고 유형 17에서는 삼각함수 해볼 거야. 그냥 이거야. 함수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극대극소를 할 때 그 미분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쭉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 18, 19의 그 발전 유형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강의 끝입니다. 자, 그럼 증가감소부터 바로 문제를 시작할 텐데 미분법 공식은 다 외워왔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기본적인 미분법 공식은. 자, 그러면 유형 10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 708번 유리함수 꼴이에요. fx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따 하겠지만 선생님은 이 모양 그림을 알고 있어요. 이 모양이 어떻게 생길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려봐서.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가면 니네들이 이 정도씩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만 체크하면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요 그림에 대해서 증가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증가 구간이래. 그럼 알파 베타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서 프라임이 양이 되는 어떤 구간을 찾아라는 얘기니까 미분할게요. 분모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그다음 빼기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여기가 2x제곱이고 여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2가 되는데 요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그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로 할까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자, 이제 이게 증가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여기까지도 체크를 할게요. 어차피 닫힌 구간으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분모가 얘를 봐봐. 얘는 어때? 무조건 양수죠. 이 자체로 양수야 이미.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모는 x가 양수니까 요게 양수인 구간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요게 음수인 걸 찾아야겠구나.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 이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리돼서 알파와 베타 구간이 정해지는 거죠. 이따가 한 3교시, 2교시 정도에 그려보겠지만 이 그림 모습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증가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지금 구한 상황이야. 상황으로는. 자, 뭐 그거는 이제 찾아서 쓰면 되고. 그 다음 712번 712번은 fx가 kx 플러스 ln x제곱 더하기 4. 자, 요 놈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즉 모든 x에 대하여 증가함수야. 이거죠. 증가함수야. f'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증가함수야.
자,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하시고 K에다가 더하기 진수분해 진수 프라임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통분해서 써버리게 되면 여기에다가 k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k 자, 통분 정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이미 양수예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즉 이 문제는 모든 x에 대하여 k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수상에서 배운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k가 0이다 아니다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네. 그럼 k가 0일 경우도 찾아봐야겠는데 k가 0일 경우는 k가 0일 경우부터 찾아볼게. 2차란 말이 없으니까 현재 k가 0일 경우라면 2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값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므로 k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림밖에 될 수가 없죠. 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려면 이게 이제 2차 절대 부등식의 내용. 따라서 k는 양수, 즉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면 되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게 이제 판별식이 0인 경우에 2차식이니까. 그래서 자, 그럼 판별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그럼 k제곱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k가 양수 쪽만 쓰면 되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만 챙기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는데 얘랑 어울리면 그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최소값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대답해 준 문제. 계속 말하지만 모든 개념 자체로는 수투 내용과 동일하다는 게 계속 생각을 해두시고 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할 건지와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신경을 계속 쓰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12 716번 같이 풀고 있는 거 맞죠? fx는 4x 빼기 a ln x 요게 요 구간에서 무조건 증가하도록 여기에서 증가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요걸 미분해서 정리하시고 여기 되는 거죠. 요걸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항상 증가한다니까 이 영역에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자체가 유리함수 그래프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써줄까? f 프라임 x는 x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그럼 x 점근선은 제로가 되겠고 y 점근선이 4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모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이제 0보다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라면 이게 양수인 경우라면 모양 자체가 음의 모양이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점근선 위치는 x는 요 자리 y는 요 자리가 점근선 그리고 a가 양수인 관계로 그림 모양이 음수라면 이렇게 생긴 그림과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럼 어딘가에 x가 3인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는 그냥 f 그림이 아니라 f 프라임 그림이니까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3보다 큰 영역에서 무조건 그 증가가 되려면 여기에 3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3이 되면 음의 함수값을 갖게 되니까 F'이 음이 되는 값이 있다면 무조건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이 최소한 이쪽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양의 값을 갖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요 F'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보다 큰 쪽은 다 양의 값으로 생길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F'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A는 12보다 작거나 같네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A가 음수인 경우라면 점근선이 X는 여기고 점근선, Y는 여기 4 자리가 점근선이 되는데, A가 음수라면 요 자체가 플러스 값이 되는 바람에 이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3이 어느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함수값은 전부 다 무조건 양의 값을 갖는 게 확실히 되죠. 이거는 무조건 성립인 거예요. 따라서 A의 양은 다 합쳐 생각해보면 A가 그냥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12가 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이 12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라면 무조건 성립. 다 돼. A가 양수인 경우는 여기만 돼. 다 합치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계속 이제 세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결국은 하다 보니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런 말까지 포함하면 미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수상에서 배웠던 함수 개념 아니면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니까 수하까지 포함해서 쓸 줄 알면 되니까. 혹시나 그 부분이 약한 사람은 한 번씩 더 봐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종류별로 극대극소를 한번 실제로 구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변곡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변곡점까지는 안 할 거고 극대극소만 지금 찾으니까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변곡점 위치까지도 판단해서 다 증가표에 나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극대극소만 찾으라니까 극대극소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가니까 미분법 자체 신경 쓰시고 한번 해봐. 719번 간다. 719번 fx가 x제곱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x가 알파인 자리에서 극대, x가 베타인 곳에서 극소가 된다. 찾아봐. 자, 앞뒤에서 부호 바뀐다 안 바뀐다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시고 분모 제곱,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는 놈이라 큰 관계가 없어요. 이미 양의 값도 다 가지고 있고, 여긴 아마 하고 나면 고려 대상이 아니고 분자를 잘 정리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분모 제곱분에 요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분모는 뭐 큰 신경 쓸 거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기니까 얘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먼저 후보를 찾는다는 게 여기가 0 되는 자리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의 x 빼기 3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0이 되는 점 자체는 마이너스 1과 3이 돼서 이미 답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되는데, 실제로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지. 요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1인 점이 F' 그림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면서 앞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바로 요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가 극소가 된다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f'이 제로가 되면서 그 앞뒤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니까 극대 자리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파 자리가 3,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 2인 게 이제 확실하게 맞아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야 돼. 니네 이거 f' 제로 쓰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되는 거 할 때 이 마이너스 막 날리지 마라. 묶어서 써주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얘 때문에 바뀌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극대극소 위치를 잘못 착각하는 수가 생겨. 말이 안 되게. 위로 볼록인 합수 맞지. 마이너스가 죽으면 안 돼요. 대신 그 자리는 알죠. 제로가 되는 자리. 오케이. 719번 같이 유리함수 그냥 미분하시고 분자 잘 정리해서 분자가 제로가 되는 자리 찾고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체크. 이거 됐죠. 다음 722번 무리함수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요. 사실 이거 너네들한테 시간 15분 주고 야 유형별로 대표 문제 하나씩만 빨리빨리 구해봐. 그래도 돼. 그래도 할 수 있어. 자, fx가 무리함수예요. 루트 x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리함수도 들어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유리함수죠. 분수함수. 미분해야 돼요. 그럼 미분해볼게. f'x는 분모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 곱하기 아래 거 마이너스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미분 이렇게 생겨서 쓰게 되겠죠. 자, 이제 요 놈을 잘 정리를 해봅시다. x 더하기 1분의 요게 이제 통분을 할게요. 요걸로 통분할게요. 2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통분해봐. 그럼 여기는 곱해졌으니까 2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렸죠. 여기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 3 이렇게 돼버렸고 통분하면서 여기 루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 분의 이걸 밑에다 쓸까요? 2 루트 x 플러스 1 요거 분의 여기가 2x 빼기 x니까 x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는데 분모가 제로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분모가 제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는 얘는 아예 지금 정의역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x가 1인 점이 0이 되는데 요 앞뒤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지. 그럼 앞쪽에서의 부호를 찾아볼게. 1보다 작은 쪽이니까 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0 집어넣으면 1. 여기 0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음이죠. 이 앞쪽은 음이란 말이야.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도 1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양이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사실은 이 자리가 극대야 극소 자리야. 극소가 되는 자리가 맞죠. 그래서 극소 값을 요구하니까 x 대신 1 집어넣으면 f1이가 되고 극소 값.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4가 되어서 2 루트 2라고 극소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더 이어서 조금만 더. 이제 지수함수도 한번 미분해 봅시다요. 725번. fx가 x제곱 빼기 2x에 2x제곱 요만큼의 극대 극소값의 합은 요런 함수 x제곱의 2x제곱꼴도 많이 나와요. 실제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로도. 일단 미분할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이럴 때는 2x제곱을 항상 먼저 묶어주시기 바래.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2차식 형태로 붙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는 죽고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f'이 0이 되는 자리를 찾아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수함수꼴은 x 대신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무조건 양의 값이에요.
따라서 얘는 0이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두 군데죠.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두 군데. 그러면 루트 2보다 크다면 양의 값을 갖겠죠. 양의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에는 음의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쪽도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게 F 프라임이나 물론 2x제곱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함수값을 갖고 여기 양이니까 요 자리가 극대 자리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요 자리가 극소 자리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따라서 극대 값은 f 마이너스 루트 2로, 그다음에 극소 값은 f 루트 2의 값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얼마냐 그랬습니까? 뭐 계산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유형 16, 17 그 미분하는 것까지만, 극대극소까지만 빨리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729번. 자, fx가 x ln x 빼기 2x 요거의 극소값을 원합니다. 미분하시고, 곱하기 꼴 미분이니까 더 잘 돌아가면서 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빼기 미분 이렇게 되어서 ln x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ln x 빼기 1인데 이게 0이 되는 자리를 찾아봤더니 ln x가 1 되는 자리니까 x가 2일 때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f 프라임 그림이 x가 2인 자리,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로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라는 값 앞쪽으로는 마이너스고 2보다 커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자리는 극소에 해당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29번은 극소값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럼 여기가 극소 자리니까 요 f 2가 극소값.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극소값. 다음 이제 삼각함수 미분 한번 마무리 봅시다. 733번. 자, fx가 근데 이제 이 일은 뒤에 가서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계속 반복해야 될 일이라 한번 그냥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있는 거니까. fx는 2 더하기 4 사인 x 빼기 4 사인 제곱 x 이렇게 돼 있고요. x는 0부터 파이까지만. 여기서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값을 갖는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역시 찾아볼게요. 이건 증감표를 조금 나타내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증감표 한번 같이 나타내볼게. 값이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는 자리니까. 미분하면 요건 이제 없어지고요. 요건 4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사인 제곱 x니까 2 사인 x에다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럼 요거는 4 코사인 x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 그럼 앞에는 이제 1만 남았고 4하고 코사인 x가 묶여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해서 0이 나오게 되는 게 f 프라임 0이 되는 자리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는 코사인 x가 0이 되는 자리인 거고, 두 번째는 사인 x가 2분의 1인 자리를 찾는 거지. 수원 공부했을 때니까 다시 기억납니다.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이 0이 되는 자리는 2분의 파이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x가 2분의 1 나오는 건 0부터 파이까지 그림 중에 여기가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된다면 여기는 왼쪽으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 자리가 되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는
뭐가 조금 니네가 앞에 거랑 좀 다르냐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삼각함수꼴이라서 이 극대 자리인지 극소 자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잘 따져봐야 돼.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일단 얘를 조금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0부터 파이까지만 증간표를 그린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이제 영의 자리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세 군데가 있으니까 처음에가 6분의 파이 자리를 쓰고 중간에 이제 2분의 파이 자리가 들어가겠고 6분의 5 파이 자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끝이 값은 없지만 파이인 데까지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f 프라임이 0 되는 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걸 쓸 때 사인하고 코사인 그림을 그려놓고서 읽는 게 유리합니다. 사인 그림은 저기 있고 코사인 그림을 그려주면 코사인 그림이에요. 자 이제 비교해 볼게.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라면 얘는 양수 맞죠? 그 다음에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면 여기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사인은 그림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6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이 사인 값이 작아지는 거야, 더. 그러니까 0이 되는 조건이 6분의 파이인데 그거보다 x가 앞쪽, 작은 쪽이니까 이게 6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전체로는 양이 되는 거지. 그 판단할 때 헷갈리지 말고 잘 봐야 돼. 그러면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 그 다음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아직도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제 요 0이 되게 하는 값보다 사인 값이 더 커진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커졌다고. 그러니까 전체로는 음의 값을 갖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보면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는 코사인 자체는 음의 값을 갖는 게 되고 얘가 역시 여기 6분의 5파이가 딱 0 될 때 자리니까 여기는 아직도 사인 값이 더 큰 거예요. 요 값보다. 그러니까 얘가 큰 거라고 얘보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니까 전체는 플러스 9로 나오게 되고 6분의 5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인 값은 더 작아졌으니까 0이 되게 하는 것보다 작아졌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증가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자리는 0인 자리 기준으로 앞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극대 자리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자리니까 극소가 되는 게 맞고 여기는 0에서 앞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또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인 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꼴에서는 무조건 극대 곡선은 계속 번갈아 나오니까 중간에 웬만한 자리, 뭐 이상한 자리, 특별한 자리 빼고는 계속 극대 곡수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이제 극대 극소 자리 찾았고, 그럼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니까 여기 한 군데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극대는 두 군데나 되니까 극소 한 군데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2분의 파이, x가 2분의 파이라는 자리에서 극소값은 f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네요, 그죠? 2가 바로 극소값이 되겠죠. 극대값도 구해보려면 뭐 여기도 아마 생각에는 여기랑 여기가 같은 값이 될지 모르겠어요. 집어넣고 코사인 값이 반대복이고 여기서 사인 값이 0부터 6분의 파이 자리하고 똑같나? 네, 똑같네요. 보호도 동일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미분하고 대신 삼각함수는 이것처럼 이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이 안에서 이 구간이 이제 정해질 때 이 구간 안에서 한 군데가 아닌 그림도 있어요. 사인 같으면 하나뿐이 없지 0부터 2파이까지 확장을 해도 근데 코사인 같으면 2분의 파이 지나갈 때 한 번 0되고 2분의 3파이 지나갈 때 또 0되니까 거기까지 다 체크해요. 그래서 구간을 많이 묻죠. 여기는 하나만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 가능한 어떤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법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저 공식 잘 해왔어.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